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강 3. 법률행위 그 중에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요건 3. 법률행위의 종류 4. 법률행위 목적 중에 소제목, 목적의 확정소, 목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이거 다 배웠는데 다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겁니다. 이 법률 행위 전체적인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매매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매나 임대차 다 법률 행위입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이 법률 행위를 좀 배우는 거고, 이 법률 행위의 의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내가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했어요.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 매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내가 매매를 할 때는 청약, 내가 팔겠소 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팔고 싶소. 이럴 때 법률 행위예요. 내가 청약을 한 거야. 그리고 반대로 내가 사고 싶소. 그 가격에 사겠소.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 법률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률 행위는 뭐냐? 그럼 법률 행위의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는 어떻게 보면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법률 요건 중에 하나가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인데, 그 법률 사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 행위야. 가장 법률이 효과를 발생, 즉 소유권 이전이 되려면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법률 효과를 크게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비중이 가장 큰 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법률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 의사를 꼭 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이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 요건은 다 의사표시를 한다. 아니다. 법률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거는 법률 행위 하나예요. 그냥. 즉, 이 필수야, 필수.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하면 무엇이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법률 효과. 요게 두 가지.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는 것이고, 필수로 하는 법률 요건이고, 그리고 이러한 법률 행위를 왜 하냐? 법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청약을 하고 상대가 승낙을 했어요. 이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한 법률 행위를 한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하려고. 그리고 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대금을 받기 위해서. 즉, 그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의사표시. 무조건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냐?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 의사표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네 의사를 한번 표시해봐. 일반적으로 대화도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에서고, 법률에서는 의사표시는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의사표시에서는 법률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걸 의사표시라고 하지만, 법률 행위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법률 행위고, 그럼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왜? 그냥 의사표시하고 법률 효과 딸랑 나올 수는 없고, 요건, 구체적으로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법률 행위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성립을 하냐 안 하냐. 이러한 법률 행위의 요건이 첫 번째, 성립을 하냐 안 하냐. 성립 요건이야. 그래서 성립 요건. 그 성립이 안 하면은 무효거야. 성립을 해야죠. 즉 성립 행위는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그냥. 그래서 두 가지 기준으로 하나요. 하나는 모든 법률 요건에 다 통용이 되는 걸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 일반 성립 요건. 모든 법률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립 요건. 그러면 일반인데 이번엔 특별히 나오죠. 특별 성립 요건.
요건 법률에 딱 규정이 있어. 어떤 특별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이런 게 딱 구비가 돼야 돼. 돼야 되는데, 이 특별 성립 요건에 뭐가 있냐? 뭐 혼인 같은 거. 혼인. 자,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우리 결혼했다. 이 혼인 된 거예요? 결혼식에서 혼인을 했어. 혼인 된 거야? 법률적으로 혼인이 아니야. 그냥 결혼식을 올린 거야, 그거는. 구청 가서, 동사무소 가서 혼인식을 해야 돼. 그 서약서에. 그걸 내야만 혼인이 된 거예요. 이거 특별한 거지. 일반적인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자, 특별한, 입양할 때도 신고해야지. 내가 아이를 하나 입양하고 싶어. 오늘부터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러면 되냐고. 안 되잖아.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입양 신고. 법원을 설립한다든가, 유언의 증서에 꼭 자필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일반적인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도 일반 성립 요건이 있어야 돼요. 다만, 일반 성립 요건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어떤 경우냐, 뭐뭐가 있어야 일반 성립 요건이 돼서 이게 법률행위가 성립됐다고 하냐 하면, 딱 세 개. 당사자. 자, 그리고 당사자 목적. 당사자가 어떤 법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의사 표시.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 그러니까 의사 표시. 일반 성립 요건은 요거 세 가지. 특별 성립 역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특별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증서 방식 같은 거에 의해서. 자, 일반 성립 목표를 그래서 암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일자, 당자, 목자, 표자에서 일당 목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성립 요건을 배웠고, 그럼 두 번째. 이제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어. 자, 법률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 자, 성립을 했어. 일단 성립을 한 상태에서 유효량 우연을 따지는 거야. 이게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고, 이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이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 다음 단계를 이제 효력 요건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효력 요건 역시 두 개로 나뉘어. 일반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자, 이렇게 두 가지 나뉩니다. 특별 효력 요건은 특별한 경우, 일반은 모든 법률 행위에 일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특별 효력 요건 같은 경우는, 특별 효력 요건을 먼저 배우는 게 좀 빨라요.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을 내가 해야 돼. 물권 변동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등기. 그게 바로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등기 같은 게 대표적인 거야, 등기. 그 생각을 하면 돼. 등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을 해서 증서를 만들면 성립을 한 거야, 유언은. 근데 그게 효력을 발휘해서 내가 재산을 상속을 하려면 돌아가셔야지.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면 증여를 해야지, 증여를. 그 즉시 만약에 발행하고 싶으면, 효력이 발휘하려면. 자, 그런 게 바로 특별 효력 요건이고,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 효력 요건이 중요하죠. 자, 일반 효력 요건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일반 효력 요건. 자, 일반 효력 요건. 아주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잘 나와, 일반 요건은. 아까 일당 목표 배웠죠? 자, 그러면 일반 효력 목표에 먼저 당사자가 나올 거야. 당사자와 관련된 게. 두 번째, 아까 목표, 법률행위의 목표, 목적 배웠잖아요. 목적. 그럼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게 나와야지. 법률행위. 그리고 세 번째, 의사표시, 일당 효력 요건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일반 효력 요건이에요. 저기 성립 요건에 있던 거. 일당 목표에서 아까 당사자하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자세한 거. 그리고 의사표시하고 관련된 게 또 있겠지. 요 세 가지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를 보는 게 일반 효력 요건이에요. 그럼 일반 효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사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가 있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일반 효력 요건.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내가 집을 팔아야 돼. 팔고 싶어. 팔기로 했어.
근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야. 남의 집에도 팔 수 있어요. 대리를 받아서 팔아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권리 능력. 자, 그리고 내가 법률 행위를 해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도 있어야겠지. 행위 능력. 행위 능력. 자, 행위 능력자. 중요하죠.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 안정치상자, 금치상자 딱 셋이야. 미성년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 법률에서 성인이 안 된 사람들 미성년자라고 하니까. 한정치산자하고 금치산자는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돼. 한정치산은 한정한 거야. 재산을 다루는데 한정적으로. 미성년자가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금치산자는 아예 금지해버렸어. 재산 일절 못 다뤄. 즉, 미성년자하고 한정치산자는 행위 무능력자야. 그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아래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 미성년자가 집을 산다. 법정 대리인 동의하면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걔는 살 수가 없지. 금치산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해도 못 사. 그 사람은. 금지해버렸으니까. 의사 무능력자. 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요 세 가지를 당사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법률행위의 목적에서는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돼. 확정성. 목적의 확정성. 이따 자세히 배웁니다. 이 목적의 확정성. 두 번째,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지. 가능성. 그리고 적법해야지. 법률에 적법해야지. 적법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 타당성. 사회적인 타당성. 이 목적이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아까는 일당 목표를 보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이야. 시험 문제 이게 제일 잘 나와.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4번에 따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가능성까지만 배우고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은 다음 시간에 물론 배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냐? 확, 가, 적, 타. 일단 이렇게만 알자고요. 목적의 확과 적, 타. 아까는 일반 성립요건은 일당 목표 이렇게 배웠는데 일반 효력요건에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거는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어. 이해가 가. 의사표시, 의사, 자신이 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의사가 있을 것이고 그걸 밖으로 표시하는 거하고 이게 일치해야지. 이게 일치해야 돼. 간단해. 그러니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나중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또 따로 배우니까 의사표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치. 의사하고 표시가 다르면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감이 와야지.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자 없는 의사표시야. 근데 제일 어려우면 말이 벌써 길잖아.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 목적의 가능성, 목적의 적법성,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걸 다 갖춰야 돼. 요거는 분명히 뭔가 있어. 그러니까 따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일반 효력 요건이 이렇다는 거 알고 자, 이번에 요건을 다 배웠습니다. 지금 성립요건, 효력요건. 자, 이번엔 법률행위의 종류를 좀 배우는데 종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법률행위의 종류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 첫 번째, 이건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라는 거예요. 수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하는 거, 단독행위. 저번 시간에 배운 거에 기억나주면 고맙습니다. 계약, 매매를 생각하면 돼. 임대차나.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 딱 보니까 이거는 한 명. 이건 둘 이상이야. 둘 이상. 이것도 둘 이상. 이건 둘. 자, 합동행위, 단독행위는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하는데 두 가지는 아니야. 상대방이 있는 거, 상대방이 없는 거 이렇게 나뉘어요. 상대방이 없는 게 편하지. 유언장 같은 거 만든다든가 상대방이 없지. 그럼 뭐 도달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언장 안에 이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언장 안에 이름이지 상대방이 아니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상대방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
철회를 하고 싶어.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한 게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하는 거. 우편 발송을 했어. 내가 승낙하기로. 근데 승낙하기 싫어. 그러면 그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가 받기 전에. 어떻게 처리하냐? 우체국 가서 회수해 오든가 해야지, 그거는. 자, 그런 게 상대방 있는 거예요. 이 상대방 있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동철이가 취상해 해주면 동의, 철회, 취소, 상계, 해제, 해지, 추인, 면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계하는 책에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강의 너무 빨리 해서 모르겠어요. 강의만 보는 거 아니고 꼭 교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상대방 없는 거는 자, 상대방이 있으니까 내가 동의를 하든 철회를 하든 그 의사 표시한 게 법률행위 배우는 거. 법률행위 제일 중요한 게 뭐? 의사 표시. 의사 표시한 게 도달을 해야 발휘하는 효력이 발휘되는 게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있는 거고, 상대방 없는 건 도달하고 상관이 없어.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냥 의사 표시하는 순간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계약은 뭐냐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대립되는 의사가 합쳐지는 거야. 청약, 승낙. 이게 계약이에요. 서로 합쳐졌을 때. 아,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내가 1억에 팔겠소 했는데 매수인이 아유 9천에 사겠소.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사람이 청약을 한 건데 그걸 거절한 거야. 이 사람은 거절하고 9천에 사겠다고 또 이 사람이 청약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팔겠다고 하면서 이때 승낙이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계약이 되는 거야. 9천에 계약이 되는 거죠. 예, 그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또 청약과 승낙은 계약법에서 또 자세하게 배워. 그래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총칙, 물권, 채권, 민사특별법 다 반복되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합동행위는 여러 사람이, 이게 대립된 의사가 아니야. 공통된 의사야. 자, A, B, C, 뭐 가불병 상관없어.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 목표가 한 가지야. 다 그냥 이걸 원하는 거야. 그 행위를 하는 거야. 뭐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합동행위. 자, 이렇게 수에 따라 나눈 게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행위의 종류에,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 이제 나누는 게 뭐가 있냐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채권행위는 매매계약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게 빨라요.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 같은 게 다 채권행위야. 당사자 간에, 갑과 을 간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 채권행위를 하면, 계약 같은 걸 하면, 계약행위를 하면 이행을 해야 돼. 서로가 약속을 한 거잖아. 계약을 했잖아. 그게 바로 채권행위고, 증여,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채권 계약 이런 게 채권행위에 들어가고, 물권행위는 그 등기를 생각하면 돼. 즉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야. 등기를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어. 뭐 이행할 게 뭐 있어? 이미 이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행이라는 물건이, 여기서는 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 근데 여기는 이행이라는 문제가 없어. 준물권행위는 거의 대부분 채권행위인데 이행이 발생을 안 해. 그래서 준물권행위야. 어떤 게 있을까? 준물권행위. 즉 물권 이해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켜 이행의 문제가 안 발생해. 예를 들어줘야 빨리 이해가 들어. 자, 갑이 을에게 대여를 했어요. 대여. 빌려줬다는 얘기지.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채권자. 돈 갚을 의무가 있어. 채무자. 근데 갑이 이 대여한 채권에 대해서 병이에게 네가 돈 받아. 네가 돈 받아. 그럼 병이 어이 고마워. 돈 받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게 채권 양도야. 이런 게 채권 양도. 자, 채권 양도하는 순간 뭐 갑이 이미 양도하는 순간 이미 이행이 끝났어. 이행이란 문제가 없잖아. 채권 양도는. 물론 을이 돈을 병에게 갚아야 될 이행은 그건 채권행위야. 이건 채권행위의 이행이고, 요 채권 양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양도만 왔을 때는. 이런 행위가 바로 준물권행위입니다. 자, 그 외에 뭐 재산행위, 신분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요식행위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돼. 혼인 같은 거 할 때 혼인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자니까 요식행위고, 대부분 선생님 매매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매매는 불요식행위야. 계약서 쓰라 마라 없어 법에. 법에 없어. 그건 자신들이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계약서 쓰지. 그러나 계약서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 어디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요식행위야. 불요식행위라고 해서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아니야. 계약서는 써. 그건 개인 간에 사적으로 쓰는 거고, 어디 딴 데 주장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갑과 을 간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잖아. 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인행위, 무인행위, 뭐 유인행위는 원인에 영향을 받는 법률행위,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법률행위. 수표 같은 거 발행을 했어. 근데 수표 발행한 원인이 틀어진 거야. 그렇다고 이미 발행한 수표를 무효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경제상이 흔들리잖아. 그러나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채권법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물권법에도 자세히 나오고, 갑이 매도인이나 자기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도 받았어. 자, 매도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급하다고 은행에 저당 잡아서 돈 지불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래.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 이전 등기. 그 은행에서 돈 받았는데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양반이 대금을 안 주는 거야. 대금을. 황당하잖아. 이전 등기 다 했는데 돈을 못 받아. 얼마를 받아? 이런 경우 최고를 하죠. 최고를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갚으면 법원에다가 소유권 이전 무효 확인 소송을 해갖고 무효를 확정받으면, 이 원인이 무효니까 이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야. 원인의 결과를 받는 거. 이게 유인행위야. 이게 나중에 물권법 채권법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공부하기로 합니다. 이런 개념만 좀 잡고,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꽃이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법률행위 목적 3대 있어요. 목적의 적법성,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뭐 이 3하고 4는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했으니까 오늘 2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 애매모호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매도하기로 했어요. 그럼 갑이 특정된 어떤 목표, 뭐 주택이어도 몇 번지에 있는 주택 뭐 이렇게 딱 특정을 지어줘야지. 확정이 돼야 돼. 확정. 그러나 이 법률행위 확정은 법률행위 하는 순간에 확정할 필요는 없어. 이행기까지만 확정이 되면 돼. 법률행위 하는 순간, 계약하는 순간에 확정돼 있으면 아주 편하지. 안 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출판권. 갑이 을에게 내가 책을 써서, 소설책을 써서 을 출판사에서 출판을 쓰도록 하게 주겠어. 근데 내용은 뭔지 나도 모르겠어. 며칠까지 써주겠어. 을 쪽에서 대략 무협지하고 관련된 거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정 안 해도 돼. 그러나 이행했을 때 인세를 받고 물건을 넘겨줄 때는 확정이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확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법률행위의 목표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이 되면 더 좋지. 그래도 좋고, 법률행위 당시에는 확정이 안 돼 있어도 이행기. 자, 이행기 채권하고 관련이 있죠. 채권 행위와 관련 있는 거야. 이행기에는 확정이 되어야 한다. 이행기에도 확정이 안 되면 뭘 이행을 해? 확정이 안 되는데. 판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목적의 확정 시기는 이행기. 예, 실현할 당시,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에는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게 목적의 확정성이고, 자, 목적의 가능성. 자, 목적의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 자, 실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실현 가능성.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돼. 진짜, 물리적.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법률, 사회 관념상 가능해야 돼. 관념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해야지. 불법인 거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도박 판결서라는 거 물리적으로 가능해. 사회 가능성 안 돼. 법률적으로 안 되면 아닌 거야. 그럼 가능성이가 법률행위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개가 다 맞았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 반지를 빠뜨렸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이 반지 찾아주면 내가 1억 주겠어.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이게 가능하냐고. 아,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 한강을 싹 찍었는데 사회 통념상 저 미친놈들 아니야? 아,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 무효인 거예요. 무효. 찾을 수도 없고 사실. 자, 그 실현 가능성 이렇게 되는데 실현 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불능 그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하고 불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험 선생님이 이제 헷갈려 하는데 가능. 자, 목적이 불능. 불능은 불가능이야. 쉽게 생각해. 쉽게 여러분들 가능은 할 수 있는 거, 불능은 불가능한 거. 자, 그러면 갑과 을이 자, 갑. 이게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 자, 매도인이 매수냐? 주택이 있어, 주택. 갑이 주택의 소유자야. 자, 매도를 했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도 차. 자, 매도. 자, 매도를 했고 을이 계약금을 지불했어. 그거 사겠어. 자, 계약금을 지불. 이건 거래가 성립한 거예요. 거래가 성립을 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어. 근데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 처음부터 주택이 없는 거야. 아, 처음부터. 가능하잖아요. 사기친 거 아니야.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 원시적으로 시작부터 불가능. 원시적 불능. 근데 처음엔 집이 있었는데 이행기 직전에 또 계약금 받을 때도 있었어. 이제 계약이 될 때 이행하려고 하는데 불나고 없어진 거야. 누가 불을 냈든가 벼락 맞아 불이 나든가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상황이 둘은 아니야. 둘로. 자, 이럴 때 갑은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이걸 줘야 되니까. 을은 돈만 지불하면 돼. 을도 물론 돈을 지불할 의무자지만 여기서는 이 주택과 관련된 거니까 목적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갑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원시적 불능이야. 애초부터 안 돼. 자, 이거는 애초부터 불능이니까 이건 무효야. 무효. 법률행위에 성립은 됐지만 효력 요건이 없는 거야.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무효야. 무효. 후발적 불능은 처음엔 있었어. 이건 유효지. 성립할 땐 유효야. 일단 유효야. 이건 시작부터가 다른 거야. 이건 무효고 이건 유효예요. 자, 무효.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미 계약 채권법에 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자세히 나오는데 우선 맛만 보고 하자고요. 무효야. 그러면 무효면 을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행된다는 상황 아래에 이 사람은 이 주택을 나중에 팔아갖고 전매 차익을 낸다든가 아니면 이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든가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손해를 본 거 아니야. 이 집을 못 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이익 배상. 예. 신뢰한 거를 배상을 해야지 채무자가. 주택이 없어졌으니까. 애초에 없으니까. 자, 이게 원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후발적 나중에 불능이 된 거야. 일단 성립은 유효해. 두 가지로 해. 이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잘못했어. 이 사람이 귀책사유라고 그래. 책임이 돌아가는 거야. 책임이 귀환하는 거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채무자가 보상을 해줘야지. 자, 이때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이니까 후발적 채무불이행이니까 을은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집 관리 잘못해서 불난 거 아니냐. 나는 이거 계약하려 해서 이익을 봤었는데 못 봤으니까 나의 손해를 배상하시오. 그런데 이 주택이 번개에 맞아서 없어진 거야. 갑도 을도 누구에게 책임이 없어. 쌍방
쌍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넘어가요. 위험 부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위험 부담은 뭐냐면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없는 거야. 즉 갑은 주택이 멸실되어서 잔금을 받을 수 없는 거. 을은 잔금을 지급한다 해도 이 주택을 받을 수 없는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쌍방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아무 서로 잘못한 게 없어.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 채무자 부담이라고 원칙을 잡아요. 채무자가 주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반대급부를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 그럼 을은 그냥 서로 잘못한 거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갑이 안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야.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빨리 가져가라고 했는데, 동상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빨리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다 갖다 두라고 그랬어. 집 앞에 두라고 그랬는데 홍수가 나서 떠밀려 갔어. 지가 잘못한 거야. 채권자가.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채권자가 부담을 해. 즉, 이 목적 물건에 대한 거를 받을 수는 없지만 대금은 지불해야지.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이고, 예외로 채권자가 지체하거나 수령 지체했을 때, 받는 걸 좀 느리게 했을 때는 채권자가 위험 부담을 한다. 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봤는데 법률행위 의사표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요건, 효력 요건, 일반 효력 요건, 그 특별 효력 요건, 그리고 성립, 그 전에 성립이 되냐, 성립 요건, 일반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그 종류에서는 그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리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기에는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 가능성은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물리적, 사회적, 사회관념상, 그리고 법률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요 부분. 자,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근데 요거는 나중에 채권법에 가서 매매 부분에 가서 또 매매 전에 이제 채권의 위험 부담에 대한 거 요거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